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8월 23일입니다. 8월의 셋째 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거의 4시가 다 됐네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금요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은 재택근무를 하는데 재택근무하면 오후에는 미팅을 보통 잘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미팅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셋째 주고 셋째 주 결산을 하고요. 그리고 잠깐 아마 뉴스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오늘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Time has come to adjust policy 이래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9월 달에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0.25% 내릴 건지 0.5% 내릴 건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이상 상당히 높은 5.25%의 기준금리를 1년 정도, 1년 이상 유지를 해왔죠. 그러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미팅에서 9월 FOMC 미팅에서 아마 첫 번째 0.25%에서 0.5% 0.25 혹은 0.5%의 이 금리를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결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번 주에 시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 500하고 나스닥이 일주일 동안의 이 시장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이 카피를 잘못했나 그랬는데 이 나스닥과 S&P 500이 이번 주 내에 뭐 거의 쌍둥이처럼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봐서는 월요일보다는 현재 약 1%에서 1.15에서 1.47%를 올랐네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 히트맵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뭐 빨간 건 별로 눈에 안 띄고 거의 대부분이 녹색이나 뭐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이번 주에는 상당히 회복을 좀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래커로 가보시죠. 그래서 트래크에 지금 퍼센테이지 너무 적으니까 좀 키워서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NVDY는 이번 주에는 NVDY의 신테릭의 트레이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NVDY는 오늘 크로스 가격은 25.7달러 많이 올랐죠. 지난주보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129.37달러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IB30 30일 변동성도 상당히 7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스파클라인이 한 달짜리 스파클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약 2주 전부터 약 3주 전부터 그러니까 8월 들어서는 상당히 7월 말에 이 정도 보이다가 이제 8월 들어서부터 3주 연속으로 지금 상당히 좋은 그 상승장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두 번째 쿼터에 이 어닝 콜을 하는데 그때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면은 상승장이 폭등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일드맥스 매니저들은 약간 생각을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예상치들을 보면 최소한 작년에 이 두 번째 쿼터 2분기보다 한 100% 이상의 이 레비뉴, 이 수입이 늘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상당히 많은 거의 뭐 88, 90%의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그 타겟이 막 180달러 보는 사람도 있고 150달러, 140달러 이렇게 최소한 막 한 15%, 10%에서 20%그 이상 이 엔비디아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공통적인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번 주 셋째 주에는 이 신테릭은 아무런 트레이딩이 없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오늘 클로즈 가격 129.37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79,490개의 이 신테릭 풋과 콜 옵션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16달러죠. 그래서 오늘 시장 가격보다 약 한 13달러 정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 가격이 훨씬 높죠. 그래서 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 가격으로 클로즈를 시키면 약 107 밀리언 달러 정도의 이 순이익을 볼 수 있지만 뭐 달러로 한 사람이 2.73달러지만 이번 주는 클로즈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가격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 주에 좀 더 많은 수입을 보기 위해서 신테릭을 롤 오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위클리 숏콜입니다. 위클리 숏콜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지금 두 개를 오픈을 해놨는데 2만 개의 컨트랙트와 5만 9천 개 컨트랙트, 어마어마한 숫자죠. 7만 9,490개입니다. 이 신테틱과 지금 현재 또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124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13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토탈 7만 9천 개 이상의 이 초코를 팔았는데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지난주에 팔았어요. 지난주에 2주짜리를 오픈을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여기에 아무런 그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지금 그대로 넘어가는데 보시다시피 124달러짜리는 이미 4.2% 인드만입니다. 이 얘기는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현재 가격 오늘 클로즈된 가격보다 5달러나 낮죠.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오늘 클로즈를 한다 그러면 거의 뭐 7불에서 9불까지 돈을 지불을 하고 이 위클리 숏콜 옵션을 클로즈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 밀리언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130달러짜리 컨트랙트도 이미 한 63센트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하다. 그래서 어쩌면 가격이 다음 주에 이 124달러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가격이 124달러와 130달러를 훨씬 넘어선다. 예를 들어서 뭐 140, 50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물론 이걸 오픈을 했어요. 이 컨트랙트를 오픈을 할 때 이 오픈할 때 프리미엄을 이전의 프리미엄들보다 거의 뭐 2배 이상이죠. 그죠? 2배 이상의 그 큰 프리미엄을 노리고 돈을 거의 뭐 보통 이 사람들은 보통 오면 이제 이게 한 15 밀리언 정도 돈을 프리미엄을 11 밀리언 그다음에 이때는 14.6 밀리언 이렇게 돈을 보통 타겟을 하는데 지난주에 오픈할 때 32 밀리언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2주치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타겟을 돈을 한번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설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안전소리 좀 했었죠. 그죠? 좀 비칭을 했죠. 이게 너무 이 가격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정도니까 그때만 해도 가격이 이 정도죠. 그래서 돈이 너무 차이가 없다.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벌써 2만 개 컨트랙트를 갖는 124달러는 이미 언더워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대로 간다면 그리고 130달러짜리도 거의 뭐 불안해요. 거의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불안한 상태다. 그래서
신테릭에서는 지금까지 약 16.4 밀리언 달러 해서 한 41.9 센트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고, 또 가격이 지금 현재로 상으로도 2.7달러 정도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하면 약 3.15달러 정도의 수입을 신테틱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돈을 어쩌면 이 위클리 콜에서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8월 달에 오늘까지 요걸 싹 다 해보면, 요걸 싹 다 더하면 벌써 76 밀리언 달러 돈을 잃었죠. 잃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 3달러 벌어가지고 여기서 2달러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신테릭에서 1달러가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싶지만, 지금 아직 일주일이 더 남았어요. 일주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게 막 이 가격이, 엔비디아의 가격이 14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이게 막 150 밀리언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싹 빠지게 벌어가지고 여기서 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는지. 물론 뭐 프리미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니 엔비디아 어닝을 갖다가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조금, 뭐 아직 일주일 남아 있으니까 옛날에도 한번 화냈다가 제가 화낸 게 바보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뭐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는 신테릭에서는 41.9 센트 벌었고, 위클리에서 1.95달러를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1.53달러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까지. 자, 코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니는 오늘 클로즈하기 16.81달러, 좀 많이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코인은 211.4달러, IB30, 30일 변동성도 64.6%, 이게 한 70%는 돼야 되는데 아직 70%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가격이 지난 한 달 동안 상당히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을 비트코인 가격이 64,5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거의 뭐 51,000불대에서 지금 64,000불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다. 그래서 8월 달에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고, 이번 달에도 이 두 번의 이 신테릭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코인에 대해서 요 신테틱은 어떻게 이걸 하는지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역 있죠. 요 인트라데이 트레이딩 내역은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 인트라데이 트레이딩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 코인에 대한 이 신테릭 트레이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테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요 C는 콜입니다. 그리고 P는 put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 C와 P가 하나의 이 쌍으로 움직이면서 같은 200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B는 buy, 그리고 SS는 short sale.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sale이 나오고 BC가 나오고, BC는 buy to clos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BC가 붙어 있다, P에. 그러면 이 close를, 컨트랙트를 close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8월 21일 날, 9월 20일, 그러니까 8월 21일 날 9월 20일 익스파이어리를 갖는 21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신테릭 옵션을 컨트랙트 15,000개를 클로즈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돈을 19.5달러짜리 19.5달러 컨트랙트 하나당 19.5달러의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또 11달러의 돈을 받고 요 컨트랙트들을 같이 두 개를 묶어서 파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토탈 손해본 게 약 12.7 밀리언 달러고,
요거를 토탈 쉐어 숫자를 나눈 게 31센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트래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숏콜인데, 숏콜에 가서는 그 오늘 이 두 개의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각각 215달러와 217.5달러에 갖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두 개의 콜 옵션 컨트랙트를 17,100개, 15,950개를 각각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면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8월 30일이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엄을 215달러짜리는 3달러 3센트, 컨트랙트 하나당 3달러 3센트를 받고, 그리고 217.5달러 스트라이크는 2.82달러를 우리가 프리미엄을 돈을 이미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벌은 돈이 토탈 9.679 밀리언 달러죠. 그래서 그걸 쉐어로 나눠서 약 23.5센트의 수입을 오늘 이미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일단 요 두 개의 컨트랙트 8월 30일 날 클로즈하는 건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전에 얼리 클로즈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클로즈 할 때 돈을 얼마를 페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컨트랙트들의 전체적인 성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8월 23일 날 요 두 개의 컨트랙트 있죠. 212.5달러인데 각각 컨트랙트 숫자가 다르죠. 그 이유는 이 오픈할 때 프리미엄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3.13달러 15센트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받고 이 컨트랙트를 오픈을 했는데 클로즈를 할 때 우리가 14센트를 돈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 P&L이라고 하는 게 Profit and Loss.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코니는 이번 달 8월 달에 들어서 많은 신테릭에 트레이딩을 했지만 신테릭에서는 돈을 많이 잃었어요. 신테릭에서는 지금까지 약 95.2 밀리언 달러 돈을 잃었고, 달러로 계산하면, 쉐어로 계산하면 2.31달러 퍼 쉐어의 돈을 잃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 쇼콜은 3주 연속으로 아주 100% 퍼펙트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36.4 밀리언 달러, 26.78 밀리언 달러를 벌었고, 오늘 또 프리미엄으로 받아들인 것까지 다 합하면 36.4 밀리언 달러에서 88센트 정도 돈을 수입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현재 신테릭에서 95.2 밀리언 돈을 잃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오늘까지 코니에서는 약 1.43달러 정도의 돈을 잃고 있다. 그렇지만 보통 분배금을 줄 때 이 위클리 그 수입을 보통 그러니까 신테틱에서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위클리에서 돈을 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IB30의 연 수익률의 64.6% 맞춰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신테틱에서 돈을 잃었다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테릭이 오픈되어 있는 세 개의 신테릭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95, 200, 210인데 이 컨트랙트들의 이 익스파이리, 그러니까 이 마감 날짜가 10월 18일, 9월 20일, 9월 20일 아직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많은 것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집계된 게 이만큼 돈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이 잃은 만큼 이미 이 콘이 16.81달러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위클리에서 88.71센트의 돈을 벌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좀 제가 초보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초보분들을 위한 다른 그 비디오들이 제가 안에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리를 보겠습니다. 테슬리는 오늘 14.02달러에 클로즈가 됐고 테슬라는 220.32달러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48.8%. 스파크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주까지 계속
좋은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이번 주에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8월 초에 비하면 상당히 이 가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점점 더 나아지기를 빌어봅니다. 왜냐하면 신테틱에서 보시다시피 테슬리도 이번 주는 그 신테틱의 트레이드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신테릭에서 잃은 돈이 지금 실현된 로스가 손실이 약 179.8 밀리언 달러. 어마어마하게 잃었죠. 그렇지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함으로 해서 이 신테릭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10, 215달러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22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210달러짜리 스트라이크 210달러짜리 컨트랙트 3648개 요게 한 10달러 높잖아요. 그죠? 오늘 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으로 만약에 클로즈를 한다 그러면 33.6 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우리가 벌 수 있습니다. 아직 클로즈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바탕에 빨간색은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오늘 가격일 뿐이고, 그래서 10월 18일까지 아직 시간이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다음 주나 다음 주 아니면 분배금 발표하는 날이 9월 13일이니까, 죄송합니다. 9월 7일인가 겁니다. 그래서 9월 7일인가 그러니까, 보자. 예, 맞네요. 9월 7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그 근처에 가면, 요거를 팔아가지고 아마 이 손실을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위클리 콜에 보니까 이번 주에 이 8월 23일 오늘 클로즈 되는 거에 두 개의 227.5, 225, 이 컨트랙트에서 각각 오늘 클로즈를 시켰습니다. 어제 클로즈를 시켰네요. 하루 일찍. 13센트, 21센트를 제공하고 두 개 클로즈를 시키면서 222.5달러 그리고 225달러의 이 컨트랙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셋째 주까지 쇼콜에서 돈을 장사를 해가지고 무려 2.5센트나 벌었네요. 약 1 밀리언 정도 돈을 벌기는 벌었습니다. 잃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때 좀 돈을 많이 잃었네요. 여기서. 그래서 그동안 벌은 걸 홀랑 다 까먹었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음 주 222.5달러, 225달러 컨트랙트를 열었는데 이 아웃더머니가 1%밖에 안 되네. 1%,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컨트랙트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 3만 개 이상의 컨트랙트가 아웃더머니가 오늘까지 해서 2.1%입니다. 그래서, 오늘 220달러니까, 다음 주에 225달러까지 넘지를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테슬라의 이 가격 변동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또 한 며칠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막 확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기 이 스파크라인 업데이트이 조금 늦게 되면 이게 얘기하는 도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 테슬리는 신테릭에서 3.5달러 정도의 돈을 잃었고요. 그리고 위클리에서도 뭐 2.5센트 정도밖에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12, 3일, 13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자, 그 다음에 MSTY, 여러분들의 favorite, MSTY. MSTY는 오늘 25.15달러에 클로즈가 됐고, 150달러의 MSTR은 클로즈가 됐습니다. 이 MSTY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막 20달러 이하였는데,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 상당히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IB30은 30일 변동성이 80%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지난 한 2주 동안은 막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그냥 확 올라갔죠. 이제 올라가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위클리 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MSTY는 이번 달에 8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이게 그린은 많은데
요때 한번 8월 13일 날 클로즈 할 때 돈을 51 밀리언 달러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뭐 무진장 잃어서 지금 현재 45.2 밀리언 달러 돈을 잃은 걸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2.36달러의 손실을 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8월 이번 주에 오늘 250개 쉐어를 클로즈를 시켰어요. 아마 사람들이 좀 파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 오른 상태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파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돈을, 주식을, 쉐어를 팔아가지고 오늘 250주를 클로즈 시켰지만 다행히 수입을 약 1센트 가까이 0.65센트 정도 돈을 벌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75 쉐어가 늘었네요, 이번 주에.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해서, 괜찮고, 지금 현재, 이 139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31,735개의 이 컨트랙트 가격이 보시다시피 이 콜 가격이 한 10달러 이상 높죠. 이 풋 가격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다 수입을 잡혀서 만약 이 가격을 클로즈를 하면 오늘 기준으로 34.8 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1 밀리언 달러.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더 하면 약 54센트 정도 신테틱에서 이런 걸로 되니까 많이 회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첫째 주, 둘째 주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약 1.2달러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번 주에 왕창 잃었습니다. 이번 주에 88센트 정도 돈을 잃었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컨트랙트들을 다음 주 이 위클리 콜 컨트랙트들을 31,735개를 열었는데 이거 열면서 수입 본게 약 14 밀리언 달러 정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9.9 밀리언 달러로 1달러 정도의 수입을 보는 걸로 계산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again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너무 낮아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48불, 146불, 150달러입니다. 근데 오늘 가격이 얼마다? 150달러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 말이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이전에는 옛날에는 이 MSTY가 이 아웃더머니를 10% 이상 충분히 여유 있게 줬거든요. 근데 아마 이 IB80이, 그러니까 IB30이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100%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IB30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프리미엄이 보시다시피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높이 이 IB30의 이 퍼센테이지에 맞추기 위해서 79.3%가 이 목표 연 수익률이거든요. 그 목표 연 수익률에 맞춰서 프리미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갖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물론 이게 회사의 이 일점엑스 회사의 방침이니까 이제 그 매니저들이 그 방침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돈을 뭐 하다못해 1센트라도 돈을 버는 게 낫지 위클리에서 이렇게 돈을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냐 이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위클리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공배금을 줘야 되는데 신데틱에서 돈 벌어가지고 위클리에서 다 까먹을 것 같은 위클을 왜 하냐 이거지 제 얘기는. 그래서 좀 깝깝합니다. 요즘 이 일드맥스 이 매니저들이 코니와 이 MSTY 요런 그 종목의 매니저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유튜브에 대고 떠들어봐야 그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어도 뭔 말인가 못 알아들을 테니까. 아무튼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확 폭등을 하면 하지 말고 조금 내려와서 여기처럼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횡보장을 보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이 신테릭을 생각하면 뭐 또 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위클리 콜 보기만 하면 조금 걱정도 되고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죠.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MSTY는 이 신테릭과 위클리를 해서 오늘까지 계산된 거는 약 1.3달러 정도 돈을 잃고 있습니다. 자, FBI를 보겠습니다. FBI는 19.03달러, 그리고 메타는 528.0달러, IB30은 30%. 그렇지만 올랐다가 지난 2주 동안 참 좋은 상승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데릭에서는 오늘까지 약 37센트 정도 손실을 봤지만 이 FBY의 이 위클리 콜에서는 참 이번에 이 잘 장사를 잘 해오다가 이때 한번 그 크게 돈 잃은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번 주 끝까지 포함을 시켜도 15.8센트의 돈을 잃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신데릭이라도 좀 올라서서 손실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MG는 오늘 19.38달러, 아마존은 177.04달러, 그리고 변동성은 27.5%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한 달간 가격이 상당히 그 많이 올랐죠. 오르면서 폭등도 몇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뭐 하면서 이 신테릭 가격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테릭에서는 사실 많이 잃었네요. 약 26.7 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잃어서 3달러의 손실을 보고 또 위클리에서도 이 둘째 주에 잃었던 그 돈이 워낙 큽니다. 둘째 주에 잃었던 돈이 약 5.7 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첫째 주와 셋째 주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22센트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MG도 오늘까지 약 3.25달러 정도의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가격이 올라서 신테틱에서 많이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75니까 177, 겨우 2달러 높죠.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그래도 YBit은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YBit이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YBit은 14.9달러의 클로저가 됐고, 그리고 비토가 20.69달러, 그리고 IB30은 55%, 그리고 가격이 첫째 주에 올랐다가 계속 이제 업앤다운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횡보되는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이 신테릭은 나름대로 상당히 그 장사를 똑같은 28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지만 이 시간을 갖다가 늘려서 롤 오버를 잘 해서 지금 현재 신테틱은 약 59.87센트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2.5 밀리언. 그리고 위클리 콜도 상당히 장사를 잘 해오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올랐던 그 상황에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요때 돈을 많이 잃었네요. 1.13 밀리언.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주 오픈된 컨트랙트까지 포함을 해서 약 1.4 밀리언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3센트 정도의 초콜릿에서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약 93.61센트 정도의 YBit은 수익을 보고 있다. 괜찮죠? 그리고 YMAX는 뭐 제가 따로 이 트래킹 하는 건 없고 이 주식 숫자가 어떻게 변하느냐만 체킹을 하는데 지난 8월 14일 YMAX 분배금이 발표된 후에 지금까지 약 한
2만 주 정도의 이 주식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한 일주일 동안에 2주 됐네요. 2주 정도 됐네. 그리고 YMAC은 YMAC도 지금 줄어가지고 약 7,500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YMAC과 YMAX도 가격이 이 전체적인 일드맥스의 이 가격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그동안 쭉 많이 슬라이딩, 많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갔었죠. YMAC과 YMAX 모두. 그러다 다시 2주 동안 상당히 회복을 많이 해서 YMAC은 지금 19.16달러로 오늘 클로저가 됐고 YMAX는 17.87달러로 클로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기까지 해서 위클리 결산을 빠르게 서머를 해보면 YBit은 오늘까지 0.93달러 정도 돈을 벌고 있고 아마존은 3.25달러 정도 돈을 잃었고 FBY는 0.5달러 정도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MSTY는 1.32달러 정도의 돈을 잃고 있고 TSLY는 3.5달러 정도의 돈을 잃고 그 외에 코니는 1.43달러 돈을 잃고 있고 MBDY는 1.53달러의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그냥 시뻘겋네요. 전부 다. YBit을 제외하고는. 그렇지만 뭐 아직 다음 분배금 나올 때까지 한 2주 정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2주의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오늘 그 기준금리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 주가가 조금 우상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그 상황적인 걸로 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신문에 좋은 내용이 여기 이제 오늘 아침에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 36분에 그래서 파월이 이제 time has come 뭐 이렇게 to begin cutting interest rate 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좋은 뉴스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막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런데 이제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이 우리가 너무 이 금리를 그동안 금리가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하도 막 1년 가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내리는 것이 아주 호재인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이 호재도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처럼 이 연방 정부의 이 재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천천히 금리를 내리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드 랜딩이 소프트 랜딩이 안 되고 하드 랜딩이 돼서 경제에 큰 충격이 온다. 그러면 그걸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일찍 또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 또한 경제의 어떤 취약성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그동안 힘드셨잖아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서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그게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너무 빠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보다 너무 느린 인하로 생길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현재 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금리를 내리자. 금리를 내리는데 는 동의를 했어요. 제롬 파월이. 그렇지만 이 사람이 0.25%를 내릴 거냐 아니면 0.5%를 내릴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0.25%를 내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내리자. 나 이자 더 많이 내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0.5%를 많이 내리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왜냐하면 이 연방준비은행 측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이자를 내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왔다는 것을 반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작년에 막 뭐 처음에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다가
그걸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그다음에 빅스텝 0.5%로 올라갔다가 그래도 안 잡히니까 막 0.75%씩 올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그 코비드 19 이후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천천히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충분하게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레슨을 이 사람들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냐, 천천히 내릴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경제가 0.25%를 내리면 요게 적절한 수준으로 내리면서 어떤 골디락스 아니면 그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0.5%를 내려버리면 아마 실업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4월 달에 그러니까 4월 실업률 발표가 얼마 전에 됐잖아요. 그때 4.3%를 넘었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4%안 됐어요. 3.2, 3.7, 3.8 그 상태로 쭉 유지가 되다가 지금 지난 한 5, 6개월 사이에 지금 4%를 넘어서 점점점 올라가는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이거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금리를 얼마 정도 내리느냐 이제 뭐 불과 한 3, 4주 후면 9월이고 9월 회의에서 이 금리를 내릴 텐데 그게 아마 굉장히 큰 중요한 이 경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까지의 이 분위기로 봐서는 금리 내리는 것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만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잠깐 둘러보면 금리 인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호재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07년 8월 달에 서프라임 몰기지가 일단 발생이 되고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0.5%로 최초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5.25%였거든요. 5.25%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0.5%를 급격히 낮췄어요. 그러고 나서 막 미국의 이 주식시장이 드디어 금리가 떨어졌다면서 막 올랐어요. 근데 잠깐 오르고 그 다음부터 막 25%, 30%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 11월까지 총 1년 넘는 기간 동안 금리가 5.25%에서 0.2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금리 인하 발표 나는 그걸 보면 금리 인하가 발표가 나면 오릅니다. 주식이. 오르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최초 금리 인하 6개월, 그러니까 이때 2007년 9월에 0.25%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주식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6개월 후에 이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고 나서는 주식이 좀 떨어졌지만 그때부터는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면 금리 인하 발표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1.5에서 한 2%가량 금리가 인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 정도 5%에서 2%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적절한 매수 시점의 선택이 특히 배당주 장기 보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포모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 이 주식 가격이 이 ETF나 이런 일드맥스 이런 것들이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높은 가격에 들어가면 거기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참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금리와 이 주식 가격의 그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매수 시점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그동안 타이밍 투자보다는 막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적립식으로 막 시간 되면 사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이 하락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발표 나고 나서 이 급등되는 이 시점에 너무나 너무나 뭐라 그러죠? 이걸 obvious하게 이 사면 안 된다라는 걸 갖다 이제 제가 그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 적절한 매수 시점의 선택이 이 배당주나 뭐 마찬가지겠죠. 성장주나 배당주나 어떤 주식이나 어떤 ETF든지 간에 싼 가격에 사면 좋잖아요. 그걸 사게 되면 이 장기간 보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마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 현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한 8%까지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전체 금액의 한 8%까지 현금을 계속 늘려왔어요.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그때 폭락할 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참지 못하고 막 MSTY나 스포에다 그냥 확 조금 집어넣어서 현금이 많이 사실은 10% 가까이 갔었는데 그때 한 2% 정도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8%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꾹 참고 현금을 계속 비중을 올려서 일단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현금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상승장이 계속이 만약에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요 역사에 제가 보여드린 건 서프라임 사태라고 하는 그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생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위기 자체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금리가 0.25%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면 경제는 계속 최소한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사람들 말대로 소프트 랜딩이니 뭐 골디락스니 이렇게 굉장히 그 좋은 상태의 경제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식 가격은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게 되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가격이 이렇게 각각 다른 시점에 쭉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당히 높은 단가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그 가격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높은 매수 가격의 배당주는 어느 정도 처분을 하고 이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가 조금 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만약에 정말 어떤 그런 리세션이 온다, 뭐 짧게든 길게든 오면 그때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그때 사정에 맞춰서 하락장에 이제 이 배당주나 이런 일드 맥스에 좋은 가격이 되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리는 이제 그런 작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더 이상 매매를 안 하고 이제 버텨야죠. 그래서 제가 누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뭐 이런 좋은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폭락할 떨어질 때는 빠르게 떨어지지만 상승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평균 단가 관리를 잘 해놓으시면 버티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지런히 공부를 하시고 어떤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거시경제라고 하는 건데 거시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빨간 박스가 요 위에 있었어요. 금리 정점에. 그러다가 이제 9월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럼 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온다면 어떤 식으로 올 것이냐, 얼마 동안이나 얼마나 깊게 올 것이냐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는 이 투자 방법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제가 바둥이 아빠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내가 가진 시드 머니의 크기와 성격이 어떤, 저는 이 성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이 지금 다음 달에 차값 낼 건지 집값 낼 건지 어디 돈 쓸 돈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 실패합니다. 왜냐, 사람이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돈은 투자를 하지 마시라. 그럼 언제 들어갈 것이냐, 어디에,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내가 얼마 동안이나 길게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요까지 해서 이번 주 발표는 끝내고요. 다음 주가 원래는 지금 그 8월 23일이니까 다음 분배금 9월 분배금 발표가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목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결산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 8월 30일 9월 분배금 예상하는 비디오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9월 5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2, 3, 4, 3일 정도 기간 동안에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주중에 비디오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날 8월 30일 그때 9월 분배금 8월을 결산하면서 9월 분배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